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아재 제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은 대화는 한국, 중국, 일본의 어떤 비즈니스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게 다른지 좀 서로 비교하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또 중국에서 14년간 제 사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중국 사람들의 사업 스타일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아내가 일본 사람이고, 제가 또 일본에 굉장히 또 장기 체류를 하면서 또 일본 사람들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스타일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어떤 사업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중국에서 14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중국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서로 역량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잘합니다. 자, 중국말로 우리가 허조라고 해요. 허조. 이 허조가 무슨 말이냐? 한자로 합하다 할 때 합자랑 만들다 할 때 작자예요. 합작이란 뜻이죠. 이 합작이란 단어는 한국의 동업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의미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예, 동업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의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같이 투자한 것도 합작이고요, 허조고요. 또 어떤 내가 가졌는데 너는 갖지 않았던 거, 혹은 너는 갖고 있는데 내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하는 것도 허조라고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쿨하게 만나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쿨하게 헤어집니다.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잘 적응이 안 됐던 게 뭐였냐면 당황했던 게 중국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앉자마자 서로 몰랐는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통성명 하자마자 돈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즈니스 하십니까? 나 이런 거 한다. 나 이런 거 하는데. 너랑 나랑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돈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부동산 뭐 집은 어디 사냐? 어느 동네 사냐? 뭐 한국 지금 역삼동에 사느냐? 저기 미아리에 사냐? 집은 산 거냐 아니면 렌트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샀다 그러면 언제 샀냐? 와 샀을 때 얼마고 지금은 얼마까지 올랐냐? 좋겠다. 뭐 넌 돈 벌었네 어쨌네 이런 얘기를 처음엔 저는 그게 되게 좀 솔직히 적응도 안 됐고 좀 약간 추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사람들이 물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게 익숙해져 있고요. 중국 사람들의 그 돈에 대한 어떠한 생각은요 정말 남다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또 그런 얘기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랑 나랑 돈이 될 것 같은데 내일 우리 회사로 만나자마자 첫날 내일 우리 회사로 차 한 잔 허차 예, 차를 마시다 허차로 오세요 그래요. 제가 갑니다. 정말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서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서로가 붙으면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외로 빨리 이 사람의 뭐 인격적인 거 뭐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알았고 검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과 내 역량이 합쳐서 돈이 된다 그러면 바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탄력적이죠. 어, 한국 사람들은 이 동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은 것 같고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해는 갑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약간 호랑이 같아서 혼자서 비즈니스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망해도 내가 망하고 흥해도 내가 흥하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뭐 친구랑 누구랑 지인이랑 뭔가 이렇게 같이 동업을 했을 때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동업을 할 때 자기 역량이 딱 있잖아요. 자기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넘어서 자꾸 상대방의 영역을 간섭하고 터치하려는 게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명이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한 명이 리더가 있어요. 경영을 해요. 지분이 똑같이 25%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세 명이 전혀 이 사람의 경영이나 이런 걸 참여하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잘 돼야 돈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세 명이 자기네 역량을 활용해서 최대한 도와주고 서포트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중국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거 보라카이에 꽤 규모가 큰 중국 식당이 새로 하나 오픈한 거예요. 그 사장이 제가 알고 있던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가 사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장 맞아요. 근데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수십 명의 투어 가이드들, 수십 명의 그 가이드들이 중국 가이드들이 조금씩 각출을 해서 식당을 차렸고요. 예, 그러니까 주주가 수십 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절대로 이 사장의 경영을 터치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식당이 잘 돼야지만이 자기들이 이익금을 많이 가져가니까 이 수십 명의 가이드들이 손님을 받으면 그룹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식당으로 끌고 가서 밥을 먹이고 그 식당을 홍보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줄여서 사업을 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자, 돈도 마찬가지예요. 출자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면 1억짜리 사업을 해요. 혼자서. 중국 사람들은요. 1억씩 있는 10명을 모아요. 10명을 모아서 10억짜리를 10억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캐시 1억과 캐시 10억은요. 10배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캐시 10억의 그 파워는 캐시 1억의 30배, 50배의 파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예. 1억 갖고 있으면 1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지만 10억을 갖고 있으면 30억, 50억짜리 사업도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본도 같이 믹스해서 같이 그룹핑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외에서도 자꾸 중국 화교 자본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밀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회사라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 법인, 이 회사에 대한 애착과 어떤 책임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10년을 운영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좀 어렵고 뭔가 이 회사를 버려야 돼도 내가 10년 동안 내 피와 땀과 내 모든 노력이 들어가 있는 법인이고 회사야. 어떻게든지 이 법인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중국은 노노노. 중국은요. 회사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못질할 때 왜 망치가 필요하잖아요. 망치가 하나의 툴, 도구 아닙니까? 회사라는 건 하나 돈을 벌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하면 언제든지 창업을 빡 해버리고 회사 설립을 빡 하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그 법인을 죽여버립니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가 창업했다가 막 이래요. 예, 뭐 회사에 대한 무슨 애정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회사는 하나의 그냥 도구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본 얘기를 좀 하자면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사업 얘기, 비즈니스 얘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닫혀 있어요. 뭐 일단은 뭐 이 사람이랑 나랑 처음 만났어. 근데 뭘 해서 먹고 사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단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되고요. 뭐 같이 동업을 해보자, 뭐 비즈니스를 해보자, 뭐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는 진짜 어렵죠. 쉽지 않죠. 예,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의 장점 한번 신뢰가 쌓이고 뭔가가 쌓여서 같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예, 롱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 비즈니스의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회사로 뭔가 납품을 한다 칩시다. 납품을 받는 회사가 예전엔 납품가가 개당 1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퀄리티의 제품을 다른 모 회사에서 90원에 납품을 하겠다 그래요. 중국은요. 바로 거래했던 아무리 오래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거 잘라버리고 바로 90원짜리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요. 왜? 10원의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익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100원에 받았던 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야 어떤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90원에 납품을 한다고 하니 너도 90원에 납품해 라고 합니다. 일본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은 설령 좀 더 싸게 어떤 공급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와 오랫동안 이렇게 신뢰관계 신용이 쌓여 있는 회사와 거래를 틀지 않고 계속 거래를 유지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은 좀 어려운데 높은데 한번 뭔가가 성사가 되고 거래가 되면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일본 비즈니스맨들의 철칙입니다. 일본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철저하게 목숨처럼 지키는 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장점이죠. 그래서 좀 중국은 굉장히 그 플렉서블하고 그 허쪼라는 걸 되게 잘하고 힘을 모으고 역량을 모으고 돈도 모아서 힘있게 스피디하게 굉장히 탄력 있게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천천히 가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지만 한번 거래가 튀어지면 굉장히 오래 간다. 한국은 어떨까? 중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한중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는 영상들 앞으로 많이 올릴 건데요. 진짜 중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중간인데 뭐 많은 부분이 중간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약간 중국에 조금 더 치우쳐 있다거나 어떤 거는 좀 일본에 조금 치우친 건 있지만 중간적인 게 많아요. 한국 분들은 비즈니스 스타일은 역시 중국과 일본의 좀 중간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좀 중국한테 배울 게 한 가지 있다라면 혼자 독고다이로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같이 역량을 모아서 같이 파트너십 아니면 동업 아니면 같이合作 예, 코옥 이런 것들을 좀 더 쿨하게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는 좀 더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도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이상 오늘은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 비즈니스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해 봤습니다. 예, 국제화제 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